자, 여러분, 이제 제 9강 유사관계대명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이제 곧 끝나게 될 텐데요. 이 관계대명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 수업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30-40%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를 잘 하시려면은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특히 관계사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분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동명사 또 가정법 뭐 요런 부분들 그리고 투부정사 요런 쪽에 어떤 그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는 얘기는 제 수업만으로, 제 교재만으로 영어가 완벽해진다라고는 사실 감히 얘기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어떤 결실을 맺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냐면 저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파트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어떤 그 많은 영어 책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책들에서 같은 관계대명사를 정리하시고요. 또 제가 여기에서 분사를 같이 공부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런 책들에서 더 많은 분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하는 공부가 여러분들을 영어를 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 뼈대는 제가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에 그 9강으로 가서 유사관계대명사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일단 우리가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who, 사물이나 동물일 때 쓰는 which, 그리고 사람, 사물, 동물 다 쓸 수 있는 that, 그리고 또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관계대명사에는 이 세 가지 말고 what이라고 하는 게 또 있지요.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모두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은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외에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왜 유사라는 말을 쓰냐면 관계대명사와 유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것들은, 이 유사관계대명사들은 관계대명사의 기능 말고도 다른 걸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관계사라고 얘기할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유사관계대명사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but, 그리고 as, then, 이것들이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but 같은 것은요, 등의 접속사로 쓰여서 역접에 그러나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보통이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즉 수식부로 쓰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영작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 주어수로 뭐지요? 사람은 없다지요. 수식부 있지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해서 수식부 맞습니다. 선행사 사람이 되겠지요. 사람은 없다. There is no man 하면 되겠지요. 예, 그래요. 자, there is no man. 그 다음 이제 관계사 수식부 들어가기 위해서 얘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이 주어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주격관계사 who. 주격관계사 다음에 동사 나오지요. 동사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does not love. 누구를? 자신의 가족을. his own famil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수식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내버려 둬도 사실은 무방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유사관계대명사 but이 나옵니다. 이 유사관계대명사 but은요, 뭘 뜻하냐면 관계대명사가 오고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나올 때? 부정어 not이 나올 때 얘를 줄여서, 얘네들을 이 두 개의 낱말을 줄여서 뭘로? but으로 하나로 쓸 수 있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There is no man 까지는 그대로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who가 오고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옵니까? not이 오지요. 얘 둘을 뭐로? but으로 줄여 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does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지요. 왜? not을 쓰기 위해서 썼던 조동사 does였지만 이 not이 이 속에 들어가니까 얘는 없어집니다. 단 does가 3인칭 단수 표시를 갖고 있지요. 왜? 선행사가 3인칭 단수니까 3인칭 단수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love라는 본동사를 다시 3인칭 단수로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loves 이렇게 되겠죠. But loves his
own family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사관계대명사입니다. 이때 벗을 말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라는 뜻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말이 되나? There is no man, 사람은 없다. 그러나 loves his own family, 자신의 가족은 사랑한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유사관계대명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수식부 처리하라. 단 조심할 건 벗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not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부정시켜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 But loves his own family.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생님, 그러면 관계대명사 속에 무조건 not이 나오면 얘네들은 다 벗으로 줄였을 수 있는 겁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거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는 표지가 없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주어수로 뭐예요? 그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목적어까지 잡읍시다.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자, 수식부 있지요? 책이에요. 표지가 없는 한 권의 책. 그래요. 자, 선행사가 한 권의 책이 되니까 He has a book. 됐죠? 그 다음 얘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표지가 없대. 무엇이? 그 책이 표지가 없다. 그 책이 주어로 들어가니까 which. 그 다음 표지가 없다라는 얘기는 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되지요. 그래서 does not have its cover 이렇게 되겠습니다. cover 표지지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사 수식부가 나왔는데 이 선생님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not이 나오네요. 그럼 얘를 줄여서 but으로 써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He has a book but 자, does가 필요 없어지죠? 대신에 얘를 3인칭 단수 has로 만들어 버립니다. has its cov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이건 개박살납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럼 뭐죠, 선생님? 아까 분명히 관계대명사 속에 not이 나오면 벗으로 줄여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요, 여기에도 단서가 있어요. 다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not과 함께 벗으로 쓰이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앞에 부정어가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문 다시 한번 보세요. There is no man, no man, no. 부정어 있지요. 그래요. 그리고 관계사가 나오고 그 속에 not이 나오지요. 이럴 때에 한해서 얘와 얘를 벗으로 줄여 쓰란 얘기입니다. 앞에 부정어가 나올 때 말이지요. 그럼 선생님 여기 한번 부정이 있고 이 속에도 부정이 있으니까 결국 이중 부정이 돼서 이것은 다시 긍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문장 다시 보세요. 사람은 없다. But loves his own family.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가족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everyone 또는 everybody loves his own family. 이런 표현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유사관계대명사 but 이것이 나오는 그 경로는 일반 우리가 관계사 수식부를 살펴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수식부를 찾아서 영작하는 그 경로는 똑같아요. 단지 관계대명사 속에 부정어가 나올 때 걔를 벗으로 줄여 쓰는데 이때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쪽에 관계대명사 앞쪽에 선행사 부분에 부정어가 따로 있을 때란 얘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부정어가 두 번 잡히기 때문에 다시 긍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는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which와 그리고 not을 벗으로 줄여 쓰면 틀린다고 여기선 얘기했어요. 왜지요? 이 앞쪽에 부정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요 위에 문장 which does not have 이렇게 써줘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또 다른 관계대명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너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사귀어라. 자, 사귀어라. 명령문이네요. 동사로 시작하겠죠, 이 문장은. 자, 사귀어라. 뭘? 그러한 친구들을 목적어까지 잡아줍시다. 수식부 있지요? 어떤 친구들을 사귀라는 얘기예요? 너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선행사가 그러한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 make friends with 누구누구와 친구로 사귀다라는 얘기죠. make friends with such friends. 이게 좀 표현이 좀 안 좋죠? friends 이러니까. 자, 요 부분을 요 부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make friends with such a person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것도 단수가 되겠네요. 그러한 친구를 사귀어라. 자, make friends with such a person. 자, 그 다음 이제 얘가 이 속에 들어가면서 관계대명사 나오지요. 자, 너에게 충고해 줄 수 있대요. 누가? 그러한 친구가 주어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who가 되겠네요. 그 다음 who, 다음에 동사 충고해 줄 수 있다. can advise you 이렇게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왔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who를 쓰지 말고 뭐를? as를 쓰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as를 쓸까요? 이것도요, 선행사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such A as B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such가 선행사에 나올 때는요, 이 뒤에 나오는 관계사를 who나 which가 나오더라도 그 who나 which 대신 as로 바꿔주란 얘기입니다. 자, 저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유사관계대명사가 as라는 게 있는데요. 이 as는 역시 언제 선행사의 such나 또는 the same이나 또는 as나 이런 말이 선행사에 올 때요, who나 which를 뭐로 바꿔주란 얘기입니까? 얘네들을 as로 바꿔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such A as B, the same A as B, as 뭐 원급 비교, 뭐 동등 비교 이럴 때 쓰는 말이지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뒤에 as가 관계대명사로서 이렇게 쓰일 때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선행사에 이런 말들이 올 때였지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아예 저기까지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유사관계대명사 then을 보겠는데요. 이 then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쓰입니까? 비교급 then 이렇게 쓰이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영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이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 주어 주로 뭐예요? 아이들은 가져서는 안 된다. 무엇을 목적어까지 잡읍시다. 더 많은 돈까지를 목적어로 잡아줍시다. 자, 수식부 있지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 자, 그러면 선행사까지 쓰겠습니다. Children 가져서는 안 된다. Should not have. 자, 더 많은 돈, more money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요. 여기까지 썼어요. 그 다음 이제 얘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필요한 것보다. 일단 여기에선 돈을 주어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주격관계사 나올 거고요. 그럼 돈의 입장에선 필요한 겁니까? 필요해지는 겁니까? 필요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 수동태 동사가 따라오겠지요. 자, 일단 뭐로? 주격관계사 which로 집어넣어 보고요. 자, 돈의 입장에선 필요해지는 거니까 BPP is needed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왔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which 대신 뭘 쓰란 얘기가 될까요? 그래요. then을 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사에 뭐가 나올 때 이렇게 비교급이 나올 때는요, 뒤에 who나 which 대신에 then을 쓰라 이 얘기입니다. 비교급 then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인데 그때 뒤에 then이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지금 유사관계대명사 but, as, then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유사관계대명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지요? 잘 보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관계대명사가 그 속에 not이 나올 때 얘를 but으로 줄여 쓴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선행사 부분에 부정어가 나올 때다. who나 which 대신 as를 쓸 때가 있다. 전제 조건은 선행사에 이런 말들이 올 때다. who나 which 대신 then을 쓸 때가 있다. 전제 조건은 선행사의 비교급이 올 때다. 그러니까 유사관계대명사의 공통점은요, 다 뭐에 의해서? 그래요. 선행사에 의해서, 선행사에 뭐가 왔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바로 유사관계대명사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뺀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왔던 관계대명사의 이론 그리고 영작 방법 동일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건 유사관계대명사 but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but은요, 관계대명사와 not이 but으로 합성된 건데 그 앞에 부정어가 한 번 더 나옴으로 해서 결국엔 강한 긍정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관련된 독해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사관계대명사에 대한 이론을 살펴봤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독해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제가 설명하기 좋도록 이렇게 칠판에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는 뭐 지금 일단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He who would do some great thing in this short life까지 끊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지요. 왜 이렇게 주어가 길어진 거예요? 실제 주어는 he뿐인데 관계사 수식부 who가 따라 붙어서 주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Must apply himself to work with such a concentration of his forces 다음에 끊어졌는데요. 여러분 여기 밑줄 친 as가 있습니다. 이 as의 기능을 밝히란 얘기예요. As to idle spectators who live only to amuse themselves looks like madness. 일단 어휘를 먼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he who라는 말은요, 우리 보통 물론 이 who 이하를 수식부로 해서 뭐뭐 하는 그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 기회에 알아두세요, 여러분. he who는요 같은 말이 one who를 쓰기도 해요. 얘는요 뭐뭐 하는 그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뭐뭐 하는 사람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복수형이 있어요. 얘네들의 복수형이 뭐냐면 those who를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he who, 뭐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때 would는요, wish to, 소망의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이제 다 공부를 하시게 돼요. Do some great thing in this short life, must apply himself to work. Apply oneself to 라는 말은요, 어디에 전념을 기울이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with such a concentration 정신 집중을 얘기하지요. of his forces, force, 힘. 그래서 with such a concentration of his forces 란 말은 그의 힘에 그러한 집중을 가지고 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총력을 기울여서 이런 얘기입니다. as, 이때 as가 왜 쓰였냐면은요, 여기 선행사 부분에 such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유사관계대명사 as는 선행사의 such 또는 the same 또는 as 이런 말들이 올 때 관계대명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여기서 as가 정말 관계대명사일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To idle spectators, spectator, 방관자라는 얘기입니다. 게으른 방관자들에게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컴마가 보입니다. 그리고 themselves가 끝나는 쪽에 또 컴마가 보여요. 우리 전 시간에 이런 거 살펴봤었죠. 이건 계속적용법일까요? 아니지요. 양쪽에 컴마를 찍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편의상의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후의 선행사는 뭐가 되겠어요? spectators가 되죠. 어쨌거나 여러분, who live only to amuse themselves. amuse oneself라는 말은 enjoy oneself와 같은 말입니다. 즐기다예요. 그 다음에 looks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looks에 대한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뭘까요? 일단 수식부가 후서부터 themselves까지 해서 수식부가 끝났고요. 이 수식부의 선행사가 idle spectators네요. 그러면 결국 뭘까요? as에서 looks로 가서 걸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to서부터요 themselves까지는 삽입된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as 다음에 looks로 가서 걸리니까 as 다음에 동사가 보이니까 이때 as는 주어 자리에 있는 주격관계대명사지요. 단 뭐겠어요? 선행사가 such가 있었기 때문에 as를 쓴 주격관계사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e who, 뭐뭐 하는 사람, would do some great thing in this short life. 이 짧은 인생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must apply himself to work. 일에 전념해야 된다. 뭘 가지고? 그러한 힘의 집중을 가지고란 얘기는 뭐예요? 총력을 기울여서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힘의 집중을 가지고란 얘기야? 수식부한 as looks like madness.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힘의 집중을 가지고. 근데 누구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게으른 방관자들에게는. 어떤 방관자예요? 수식부 단지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게으른 방관자들에게는 looks like madness. 미친 것처럼 보이는,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러한 총력을 기울여서, 그러한 힘에 집중을 기울여서 일에 전념해야만 이 짧은 생애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에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as 다음에요, to서부터 여기까지가 삽입됐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삽입을 빼버리면은요, as는 looks로 가서 걸리기 때문에, looks라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as는 주어 자리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유사 관계대명사 맞다는 것을 찾아내는 거,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줄 친 as가 유사 관계 대명사였거든요. 이 as와 기능이 같은 as를 찾아내라라는 문제가 그 밑에 있지요.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건너가 봅시다. 자, 여러분, 책에 있는 문제를 제가 여기에 또 썼습니다. As many men as came were caught. caught라는 말은 catch, 붙잡다의 수동형, BPP, 붙잡힌 거지요. This is as big as that. As rust is the iron. rust라는 말은 뭐예요? 녹이죠, 녹. 우리 철에 녹 쓴다고 하죠. 녹이 철을 먹는다란 말이 나오고요. So care is the hurt. care, 근심, 걱정을 얘기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밑줄 친 as들이 다 있습니다. as, 그리고 여기 as, 여기 as, 밑줄 친 as가 있는데요. 이 밑줄 친 as들 중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as 있었죠. 저쪽 독해에서 유사 관계대명사로 쓰인 as였거든요. 그거와 기능이 같은 as를 찾아라. 그럼 이 5가지 예문 중에서 as가 유사 관계대명사로 쓰인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as many men as 원급 비교, 소위 동등 비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행사에 as가 왔기 때문에 여기 as를 썼다고 보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as 다음에 came이란 동사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뭘 수식한 거예요? 얘를 수식한 거고요. 얘에 대한 동사는 이리 가서 걸리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석합니까? as 뭐뭐만큼 이런 얘기니까 온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붙잡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온 사람들이 모조리 다 붙잡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as는 유사관계대명사입니까? 그렇죠. 왜? 그 다음 동사가 나오니까 주어 자리에 있는 주격관계대명사 맞습니다. 단 선행사에 as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who를 쓰지 않고 as를 썼을 뿐이지요. 그래서 1번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as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This is as big as that. 역시 as 원급 비교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때 as 다음에는 어떤 주어 동사의 어순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때는 as는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치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that, 저것만큼 크다. 원급 비교, 동등 비교 형태를 갖고 있지요. 그 다음 as rust is the iron. 이때 as는요, 접속사로 쓰여요. 이 접속사로 쓰이면 as가 어떤 뜻이 되냐면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태 접속사라고 하는데, 자, 녹이 철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so 그렇게 근심이 마음을 먹어치웁니다. 이런 일종의 속담입니다. 자, 이때 as는 뭐라고요? 양태 접속사로서 뭐뭐처럼이라고 또는 뭐뭐인 듯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as입니다. 그 다음에 he is a child. 그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must be treated. 대우받아야 된다. 뭐로써? as such. 이때 such는 앞에 a child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서 대우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이 기회에 알아두세요. 이 such는 대명사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뭘 받은? a child를 받은 대명사인데요. 왜 a child를 왜 such로 받고 있냐면요, as 뒤에서 받을 때는 꼭 such로 받게 돼 있어요. 대명사라도. 그래서 다시 그는 어린아이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로서 대우받아야 된다. 이때 as는요, 자격의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로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전치사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자, 5번째 as one grows older. 이때 as도요, 양태 접속사예요. 아까 3번에 양태 접속사 있었죠. 뭐뭐인 것처럼, 뭐뭐이듯이 이렇게 해석되는 as도 있고요. 이때 as는 양태 접속사지만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감에 따라 사람은 더 조용해진다, 말수가 적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as는요, 이렇게 접속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양태 접속사죠. 요 3번과 5번이 뭐뭐인 것처럼,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그 다음 as가 전치사로 쓰여서 어떻게, 뭐뭐로서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고요. 또 as가 역시 전치사로 쓰여서 뭐뭐만큼 어떤 원급 비교, 동등 비교 형태로 쓰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s는요,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이고 또
이렇게 관계대명사로도 쓰임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중에서 우리는 유사관계대명사 as를 제대로 캐치해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한 독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 더 독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거기 나와 있는 예문을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I found the first 2 years of the curriculum very dull, 끊고, and gave my work no more attention, 끊고, than was necessary, 끊고, to scrape through the examinations. I was an unsatisfactory student. 다시 봅니다. I found 다음에요. The first 2 years of the curriculum.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very dull. 얘가 목적보어인 오형식 구조예요. 오형식 옛날에 배우셨죠. 오형식에서 목적은 의미상 주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주어로 SK죠. 커리큘럼 아시죠, 여러분? 교과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적보어로 쓰여있는 very dull. dull이라는 말은 무딘, 따분한 이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로 가서요. My work no more attention. attention이란 말은 어떤 관심, 어떤 집중, 어떤 주의 이런 얘기가 되겠죠. Then was necessary. Then was necessary. 여러분, then 다음에 was라는 동사가 나오니까 이때 then은 주어 자리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즉 유사관계대명사 맞습니다. 왜 then을 썼습니까? 선행사에 no more attention, more 비교급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 to scrape through. scrape through라는 말 알아두세요. 어디를 겨우 통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에 I was an unsatisfactory student. unsatisfactory를 한번 밑줄 쳐보세요. 직역하면은 satisfactory, 만족스러운이죠. on이 있으니까 불만족스러운 이런 뜻인데 과연 여기서는 그 뜻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I found. 나는 알았다. 목적어가 목적보어하다는 걸 알았다. 오형식에서 목적어는 늘 의미상 주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았다. The first 2 years of the curriculum. 교과 과정의 첫 2년 동안이 이렇게 주어로 SK죠. Very dull. 매우 따분하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래서 gave my work no more attention. My work. 여기서는 work은 공부가 되겠죠. 내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no가 있으니까 뭐보다 than was necessary. 필요한 것보다. 즉 필요 이상의 어떤 관심을 공부에 기울이진 않았다.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시험을 겨우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상의 어떤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다. 왜지요? 첫 교과 과정 2년이 매우 따분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I was an unsatisfactory student. 나는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학생이었다가 아니라 성적이 개판인 학생이었다. 이때 unsatisfactory라는 말은요, 불만족스러운이 아니라 성적이 나쁜 이런 뜻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유사관계대명사를 정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몇 번 제가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될 부분인데, 여러분 제1동사, 제2동사 기억하시죠? 그래요. 제1동사, 제2동사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워낙에 중요하고 우리가 워낙에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독해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한 문장 속에 이렇게 동사가 여러 개 나올 때 영어에서는 하나의 동사는 제대로 동사로 표현을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동사는 어떻게 동사로 표현을 해주지 않고 투부정사로도 표현할 수 있고 현재 분사 ing나 동명사 ing나 과거분사 pp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물론 문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어차피 동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동사 성질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동사로 해석되고 당연히 얘도 동사로 해석해버리면 된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것들의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고 그랬지요. 그래서요, 요 사이에 어떤 말을 집어넣어보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집어넣어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거를 제1동사, 요걸 제2동사. 어느 게 먼저 나오든 1동사가 먼저 나오든 2동사가 먼저 나오든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다 그냥 동사로 해석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내리가면서 직독직해 하자고 그랬죠.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독해를 보세요. 두 번째 줄 끝 부분에 to scrape through라는 말에 밑줄을 쫙 쳐보세요. to scrape through. 요게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to scrape through를 이동사 처리해 버리세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과 과정의 첫 2년 동안이 매우 따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관심을 내 공부에 기울이지 않았다.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상. 즉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to scrape through를 뭐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적의 to 부정사로 해석을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to scrape through를 제 2동사 처리해서 그냥 동사로 내려가 보세요. 다시 합니다. 나는 첫 2년 동안의 교과 과정이 매우 따분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관심을 내 공부에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to scrape through the examination, 시험에 겨우 통과할 정도였다. 이렇게 그냥 내려가 버리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는 성적이 개판인 학생이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유사관계대명사의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10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10강은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었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who, 그리고 사물이나 동물일 때 쓰는 which, 사람, 사물, 동물 다 쓰는 that, 그리고 또 이제 what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what은요 의문사로도 쓰여서 무엇이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쓰일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해석은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관계대명사가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유사관계대명사 같은 but, as, then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집약해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what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한 가지 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what은요 who, which, that 이거하고 같습니까? 그 성질이 아니면 다르겠습니까? 대답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될 텐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관계대명사 what은 나머지 관계사들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who나 또는 which나 또는 that 이런 관계대명사들은요 어땠어요? 얘네들은 수식부예요. 한마디로 수식부입니다. 뭐를 수식해주는? 그 앞에 있는 어떤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부지요. 그러니까 수식부이면서 우리는 이 말을 명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형용사 성질이 있다 해서 형용사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떠냐? 이 what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수식부가 아니에요. 관계대명사이긴 하지만 수식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절도 아니겠죠.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명사절을 이끕니다. 그래서 명사가 쓰일 수 있는 자리가 있죠.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지요. 관계대명사 what은요 주어로도 쓰일 수 있고요 목적어로도 쓸 수 있고 보어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해석은요 뭐뭐인 것, 이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의문사 what은 무엇으로 해석이 되지만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그리고 명사절을 이끌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거, 그리고 다른 관계사와 달리 수식부가 아니라는 거, 이것이 일단 결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what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영작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를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나에게 준 반지이다와 이것이 그녀가 나에게 준 것이다. 뭐만 달라요, 여러분? 예, 위에 거는 반지라는 구체적 명사를 제시했고요. 밑에 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명사지요. 그냥 것으로 어떤 불확실한 명사를 제시해 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위에 거부터 영작해 볼까요? 주어수로 뭡니까? 이것이 반지다. 수식부 있죠? 어떤 반지? 그녀가 나에게 준 반지. 자, 반지가 선행사가 돼서 This is the ring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 얘가 이 속에 들어가지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녀가 나에게 주었다. 무엇을? 반지를.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목적격 which. 얘는 목적격이니까 따로 주어 동사 나오지요. She gave me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우리가 해온 그대로입니다. 이제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주어수로 뭐예요? 이것이 것이다지요. 어떤 것? 수식부한 것. 그녀가 나에게 준 것. 자, 선행사 것까지 씁시다. This is the thing. 것.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사물이니까 the thing 정도로 표현하고요. 얘가 이 속에 들어갑시다. 어떻게 들어가요? 그녀가 나에게 주었대. 무엇을? 그 것을. 역시 목적어로 들어가니까 목적격 which. 목적격이니까 따로 주어 동사 따라오지요. She gave me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 문장을 비교했을 때 뭐만 달라요, 지금?
선행사가 반지라고 하는 구체적 명사일 때와 뭐인지 모르는 어떤 사물인 불확실한 명사 이거밖에 없지요. 관계대명사 what은 이제 나옵니다. 언제? 바로 이 밑에 거예요. 이렇게 선행사가 불확실한 명사일 때 우리말에선 것으로 표현되고 영어에선 the thing으로 표현될 수 있을 때 그 선행사 플러스 which나 that 얘를 한마디로 뭐로 줄여 쓴다? what으로 줄여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문장이 나와요? This is what she gave me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녀가 나에게 준 것이다.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what은요. 이때 what은 선행사를 수식합니까? 아니지요. 왜? 선행사가 이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우리 보통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뭘 수식할 게 없어요. 하기 때문에 수식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때 what절이 what she gave me라는 이 what절이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비동사 다음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이고 있지요. 그래서 명사절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보어로 쓰이는 그러한 what절을 살펴봤고요. 이제 주어로 쓰이는 what, 목적어로 쓰이는 what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녀가 나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주어, 수로 찾으세요. 주어가 뭐예요? 그녀가예요? 수로가 사실이 아니다인데 그녀가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죠. 자, 주어 뭡니까? 것은. 수로가 뭐예요? 사실이 아니다지요. 자, 수식부 있지. 어떤 것? 그녀가 나에게 말한 것. 자, 선행사 the thing을 쓰겠습니다. the thing. 자, 그 다음 얘가 이 속에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그녀가 나에게 말했대. 무엇을? 그 것을. 목적어로 들어가니까 which로 들어가지요. 그 다음 which she said to me 까지가 다 이제 주부를 이루네요. 그 다음 사실이 아니다. is not true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가 나옵니까? the thing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명사 플러스 관계사 얘를 뭘로 줄여 써라? what으로 줄여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what she said to me 그녀가 나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 이때 what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is에 대해서 주어 자리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그가 나에게 준 것을 잃어버렸다. 자, 주어수로 뭐예요? 나는 잃어버렸다. 무엇을? 목적어까지 잡읍시다. 것을. 어떤 것? 수식부 있지요. 그가 나에게 준 것. 자, 선행사까지 쓰면 I lost the thing. 됐죠? 그 다음 얘가 이 속에 들어가세요. 어떻게 들어가? 그가 나에게 주었다. 무엇을? 그 것을. 목적으로 들어가네요. which. 그 다음 he. 잃어버린 게 과거면 준 건 그 이전이니까 과거 완료로 씁시다. had given me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나왔습니다. 뭐가? the thing 플러스 which 얘를 뭐로 줄여 쓰라? what으로 줄여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이때 what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잃어버렸다. 무엇을? 동사 다음 목적어 자리에 오지요. 그래서 목적어로 쓰이는 what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은요 언제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행사가 the thing, 우리말에선 것으로 표현되는 불확실한 명사일 때 그 the thing 플러스 which나 that을 what으로 줄여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뭘 수식할 게 없지요. 그래서 형용사절이 아니고 수식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명사절을 이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양념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여기 좀 봅시다. 지금 요 what 자리를 빈 칸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빈 칸. 뭐 지금 뭐 이런 것은 뭐 문제라고도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what 자리를 빈 칸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또 건너가 보지요. 자, 여기 what 자리를 빈 칸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리고요, 아까 여기 있었죠. 구체적인 명사인 the ring, which. 여기서는 which를 역시 관계대명사를 빈 칸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중학교 수준에서 나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채워라. 이랬을 때 뭘 집어넣느냐, 이걸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요 밑에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빈칸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 앞뒤 문장의 완전성 여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어때요 여러분? This is 문장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지요. 그 다음 She gave me 그녀가 나에게 주었다. 뭘 주었는지 목적어 하나가 또 빠져있죠. 그러니까 문장이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빈칸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다 불완전할 때는 이때는 여기 100% 와십니다.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100% 와십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자, 저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빈칸을 사이에 두고 문장의 양쪽의 완전성을 따져보세요. 나는 잃어버렸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목적어 빠져있죠. 문장 불완전하죠. 그 다음 He had given me 그가 나에게 주었다. 뭘 주었는지 목적어 빠져있죠. 문장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양쪽이 불완전하니까 여기도 100% 하십니다. 자, 위에 거 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이 빈칸 앞쪽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건 그렇게 보지 말고요. 요 부분을 A, 요 부분을 B로 보세요. 그러면 She said to me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무엇을 말했는지 목적어 빠져있죠. 그 다음 is에 대해서 주어 빠져있죠. 양쪽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what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what은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문장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this is the ring 이것은 반지다. 이 앞쪽은 문장이 어때요? 완전하지요. She gave me 그녀가 나에게 주었다. 무엇을 주었는지 빠져있죠. 그러니까 빈칸을 사이에 두고 앞쪽 한쪽은 완전하고 뒤쪽이 불완전할 때는 여기는 100% 또 관계대명사예요. 뭐 선행사가 뭐이냐에 따라서 who도 들어갈 수 있고 which도 들어갈 수 있고 what도 들어갈 수 who도 들어갈 수 있고 which도 들어갈 수 있고 that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what은 아닙니다. 여기선 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해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해석하고 밑줄 친 what의 기능을 밝히시오 그랬습니다. 자, the whole world of art and literature and learning까지 끊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져. is international. international, 국제적인 이런 얘기죠. What is done in one country까지 끊어보세요. 그러면 is라는 동사, is not, is라는 동사에 대해서 what이 그 앞에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때 what은 주어로 쓰인 관계대명사 what 맞습니다. 이때 what은 뭐뭐인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is not done for that country alone, but for mankind. 여기 not A, but B가 보이네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해석해 봅시다. The whole world of art and literature and learning. 예술과 리터리처 문학과 러닝 학문의 모든 세계는 is international 국제적이다. What is done in one country 한 나라에서 행하여진 것은 what 것은 is not done for that country alone 그 나라만을 위해서 행하여진 게 아니라 but for mankind 인류를 위해서 행하여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세계는 국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 10강의 정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제는 제 13강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3강의 주제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하나의 의미 달라구로 해석하라 라는 그런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이론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다시 영작을 통해서 한번 다뤄볼까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 아주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내가 사는 집이다. 자, 이거 한번 영어로 옮겨보세요. 주어수로 뭐예요? 이것이 집이다. 수식부 있죠? 내가 사는 집, 그죠? 자, 선행사가 집이 되겠습니다.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죄송합니다. This is the house.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이 속에 들어가죠.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요? 얘가 주어로 들어가면 주격관계사, 목적어로 들어가면 목적격 관계사, 소유격으로 들어가면 소유격 관계사가 나오죠. 자, 그러면 내가 산대요.
내가라는 거는 지금 주어가 따로 있으니까 이 집이 지금 주어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격 관계사 못 나오죠. 그렇다고 집을 이렇게 목적으로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집의 이렇게 소유격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이럴 때는 이 동사를 꾸미면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내가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집에서 산다 해서 동사를 꾸미면서 들어가지요. 동사를 꾸며주는 걸 우리는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부사로 만들기 위해서 전치사를 결합하게 되죠. 그래서 집 안에서 산다는 얘기니까 in which로 들어갑니다. in which. 이해되시죠? 자, 얘는 어쨌든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사니까 그 다음 따로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지요. I live 이렇게 됩니다.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live. 이렇게 됩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나오는 거에 대한 영작 이론을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나올 때 이거를 해석하는 요령을 알지 않으면 해석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아니면 때로는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의 문장 한번 보실까요? There are many animals without which we cannot do. 이때 do는요, live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봐요. 우리 보통 관계대명사 수식부는요, 이렇게 거꾸로 보통 올려 해석들을 하려고 하는 게 보통이죠. 그러나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올 때요, 이걸 거꾸로 올려 해석하면 큰일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석해 봐요. 어떤 뜻이 되나? There are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있다. 어떤 동물들? 수식부한 동물들이 있다. We cannot do.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 맞죠. 뱀, 호랑이, 사자 이런 무서운 것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 그런 뜻인가 보다. 이러면 이건 큰일 납니다. 왜지요? 이걸 지금 말이죠. 이렇게 거꾸로 올려 해석하다 보니까 뭐가 의미가 살지 않았습니까? which 앞에 있는 without의 의미가 전혀 안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아주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요,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해석하는 요령은요,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장이 전개가 되지요. 선행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와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그 다음 주어 동사 문장이 계속 이어지겠지요. 이럴 때는요,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를 수식부라고 해서 이걸 거꾸로 올려 해석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치사 앞을 끊으세요. 그 다음 관계사 다음도 끊으세요.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누세요.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여기를 세 번째로 나누세요. 그래서요, 해석은 내려가면서 직독직해를 해야 됩니다. 단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앞에 있지요. 그러니까 그 선행사를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 대입을 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자, 이걸 세 단락으로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전치사 앞에 끊고 관계사 다음을 끊어서 여길 첫 번째, 여길 두 번째, 여길 세 번째, 그렇죠? 그 다음 which의 선행사를 여기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There are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있다. Without 동물들. 그런데 그 동물들이 없으면, 없이는 이런 얘기지요. We cannot do. 우리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까 처음에 했던 해석하고는 정반대 해석이죠. 아까 처음에 해석한 건 뭐였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 호랑이나 이런 무서운 것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제대로 해석을 하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죠. 많은 동물들이 있다. without 동물들. 그런데 그 동물들이 없이는 우리도 살 수가 없다. 즉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전혀 180도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나오면은요, 많은 학생들이 해석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요, 내려가면서 직독직해를 하시면, 그리고 관계사에 이 선행사를 대입해서 처리하시면 무지 쉬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행사, 전치사, 관계사, 주어, 동사 단락을 나눠서 내려가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전치사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해지겠죠. on도 올 수 있고요. with도 올 수 있고요. 뭐 without도 올 수 있고요. 그다음 by도 올 수 있고요. in도 올 수 있고요. 등등 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가정을 해서 선행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국가까지 해석이 되겠죠. 우리나라까지 해석이 되겠죠. 그다음 on 우리나라 이런 얘기니까 그 우리나라를 토대로 해서 on 뭐뭐 위에서 이런 얘기니까 우리나라를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그다음 내려가는 겁니다. with which 그 우리나라와 함께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without which 우리나라가 없으면 by which 우리나라에 의해서 by 뭐뭐에 의해서 in which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이 전치사의 의미를 적절하게 살려줘야만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거기 나오는 예문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Material prosperity is a condition 끊어 without which 끊어 national greatness is impossible. 여러분 material 물질적인 prosperity 번영입니다. 번영 is a condition 조건이지요. Without which national greatness is impossible. 자, 내려가면서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 번영은 조건이다. Without which 그런데 그 조건이 없으면 즉 그 물질적 번영이 없이는 national greatness is impossible. 국가적 위대함은 불가능하다. 결국 국가적으로 위대하려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3번 보세요. Newspaper is the source 끊어요. From which 끊어요. People derive the knowledge of the facts. derive라는 동사는요. 얻어내다, 끌어내다, 뽑아내다 이런 동사입니다. Newspaper is the source. source 근원이지요. 신문은 근원이다. from which 그런데 그 근원으로부터 즉 그 신문으로부터 from 뭐뭐로부터 people 사람들은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얻어낸다. 이런 얘기로 직역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무지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되겠죠. 자, 4번 보세요. Questions of education are frequently discussed 끊으세요. As if라는 말은 마치 뭐뭐처럼 이런 접속사지요. They bear no relation to the social system 끊으세요. In which and for which 끊으세요. The education is carried on. 자, 여기서는요. in which 그리고 for which 두 개의 전치사 관계사가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in which 어디 안에서 for which 그 뭐뭐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다시 봅니다. Questions of education, 교육에 대한 질문들, 교육에 대한 문제들 are frequently discussed, 자주 토론되어집니다. 마치 뭐처럼 They bear no relation to the social system. bear, B-E-A-R의 과거 bear가 나와 있는데요. bear relation to라는 말은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no가 있으니까 뭐뭐와 관계가 없다가 되겠지요. 마지막에 carry on이란 말이 있는데요. carry on이란 말은 실행하다, 수행하다라는 말이죠. 이게 수동형으로 나와 있네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Questions of education, 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are frequently discussed, 자주 토론되어집니다. 마치 뭐처럼 they, 그것들이, 즉 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bear no relation to the social system, 사회 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토론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in which. 그런데 그 사회제도 안에서, which의 선행사는 그 앞에 소셜 시스템이겠죠. 그런데 그 사회제도 안에서, 그리고 for which, 그리고 그 사회제도를 위해서 the education is carried on. 교육은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 문제들이 사회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토론되어진대요. 근데 실제 관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가 in which 다음에 나가죠. 그런데 그 사회제도 안에서 for which 그리고 그 사회제도를 위해서 교육은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의 영작 방법도 아셔야 될 거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거를 직독직해하는 요령을 이제 터득을 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해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독해는 빠르고 정확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